저는 오히려 그런가? 반대로 나는 계약 기간 짧고 할 만큼 했고 나 인기 많으니까 난 빨리 나가고 싶은데 기획사가 잡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그게 많을 수도 지금 있습니다. 장원영 안유진. 왜냐하면 조건 더 좋게 안 해주면 저는 계약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원영 씨가 뭐 건물을 샀다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지금. 장원영 안유진 씨 입장에서는 다른 기획사랑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아이브 활동은 할게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블랙핑크가 지금 그렇게 네, 하고 네, 있듯이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진짜 해체면 해체고 맞아. 하면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되게 이게 유연해진 것 같아요. 맞아, 뭐, 맞아요. 뭐 어떤 스페셜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할 때는 또 하고 안 할 때는 또 안 하고. 그리고 일반 그 사람들의 인식도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누구 한 명이 솔로 활동을 한다? 이거는 불화설이었거든요. 이거는 불화인 거예요. 얘네 무조건. 이제 끝났다 네, 이건데 네, 네. 이제 그렇지 않죠. 솔로곡?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약간 맞아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뭐 너가 능력이 있으면 너가 솔로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되게 유연한 것 같아요. 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해주지 뭐 약간 맞아. 이런 네, 분위기인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있고. 그만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맞아요. 성숙해졌다. 다각화되고. 역시 그런 것 완벽한 정리. 같습니다. 네. 아직도 뜨거운 감자죠. 안 끝났어. 유승준 씨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루다씨 지금 심장 부여잡고 있는데 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되게 아픈 속과 실은 제 채널에 유입된 분들 중에 네. 나이가 제법 있으신 분들은 유승준 컨텐츠로 들어오신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이게 용기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용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만든 영상이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춤을 너무 잘 췄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서 만들었는데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유승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실은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면 10개 상위 댓글 중에 3개는 계속 유승준 거예요. 유승준 이야기가 계속 달려요. 계속 너 갔다 왔으면 어땠으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유승준 이야기는 굉장히 저는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모르겠어요. 되게 가슴에 사무치면서 좀 약간 슬프면서 근데 또 어떤 부분으로는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 잊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나쁜 쪽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일단 사실은 커밍아웃 약간만 해도 돼요? 커밍아웃 하세요. 뭐.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그런 거. H.O.T 좋아할 때 사실 혼자 유승준 좋아했는데 아까 그 얘기였구나. 내가 누굴 좋아하면 자꾸 연예인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이제 있어요. 누굴 좋아할 수가 없어. 있어요. 제 편집자 친구가 같이 뭔가 저희도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요즘에 누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안 좋은 일이 터져.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근데 요즘에는 제가 또 이 친구들이 마음에 듭니다. 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누구 좋아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이러다가는 한국 가요계를 박살내버릴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승준 좋아하셨구나. 내가 드림 콘서트도 가고 그랬거든요. 정말. 근데 갑자기 그 사건이 터지니까 그래.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요. 유승준 씨는 한참 전이에요. 2002년.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이제 자동으로 상실이 됐죠. 그렇죠?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병역 의무도 소멸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묻는 게 유승준이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유승준 씨가 법을 위반한 게 있나요? 한국법. 이거 굉장히 묵직한 한방입니다. 예. 일단 저는 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저도 뭔가 없다고 알고는 있는데 뭐가 정확히 아닌 거고 뭐는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서 진짜로 뭐 어긴 법이 정확하게 있긴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법을 어긴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선택의 문제였어요. 선택의 문제는 병역법 어긴 거 아니에요? 병역법?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미국 국적을 선택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그냥 병역법을 어긴 단지 건 지금 아니죠. 선택에 네, 대한 책임을 좀 세게 지고 근데 그거 있지만. 자체가 이제 회피 기피의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자가 안 나온 거지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요게 참 비자가 재밌는 안 나온 게 요게 비자가 참 재밌는 안 게 나온 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이 사람한테는 원래 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물을 수가 없는 신분인 걸로 저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유승준한테는 너 군대 가야지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일단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님들 말하는 거랑 뭔가 이게 좀 맞아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이게 법을 어긴 게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건 선택의 문제였던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 갈 거라는 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그냥 조용히 있었든 그럼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하고 선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괘씸죄에 걸리고 이제 그걸 믿고 미국에 보내준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화가 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역 회피 목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비자를 선택할 때 병역법 그렇죠. 위반을 근거로 들은 거지. 출입국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선택한 행위 자체가 병역법 위반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죠.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죠. 2000년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 공연을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이 돼 있느냐면 일본 공연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미국으로 소위 말해서 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일본 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걸로 이미 이야기가 돼 아니 있는 그 종이에도 미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 다 찍고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본만 갔다 오는 거였는데 일본으로 갔다가 바로 미국으로 너는 한 번에 도망을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승준이 죄가 없다, 유승준이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라 이게 약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저는 지금도 유승준 씨가 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은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이 법보다 더 위에 있진 않으나 더 많이 참작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진짜로 만약에 유승준이 군대 갔다 왔으면 지금 우리나라 탑 연예인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네. 그때도 막 바른 생활, 청년으로 바른 청년 이미지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인기가 네. 많았으니까. 그래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해서 입국을 불허하고 있죠. 그렇죠. 대중들이 인지하기에 얘는 군대를 갈 것이다라고 인지했던 어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법무부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나요? 너는 약간 어떤 그런 것들을 갈 것처럼 했다. 혹은 모두가 너는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너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와의 신의를 어떤 배신을 했다라는 이런 거가 법적으로도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게 그 출입국에서 판단할 때 주관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린 거였겠다. 단순히 이 사람이 객관적인 요소만 딱딱딱 하면은 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선택해가지고 이쪽 선택했네 하면서 올 수도 있는데 주관적인 요소의 판단에서 걸린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비자- 비자 발급에 있어서는 네. 이 모든 게 다 투명하게 오픈되지 않아요. 저희 변호사들도 이 사람이 비자 발급 왜 거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재량권이 있거든요. 네, 재량권이 굉장히 넓고 폭넓고 그래서 어쨌건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치? 뭐 법무부가 또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얘는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자 F4 비자가 발급이 거부된 걸로 그쵸. 알려져 있죠. 근데 일단 F4 비자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까요? 네. 네, 관광 비자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네네네.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되는데 왜 F4 비자를 신청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또 사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네네네네네. 미국에서 관광 비자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들어와도 돼요. 혹시 비자 근데 F1 네. 이거 좋아요. 자체는 입국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 비자가 없어도 입국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90일 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맞아요. 들어오려고 해도 입국이 금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네. 하는데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F4 한 게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입국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네, 그쵸. 비자와 상관이 없다. 그쵸. 그리고 사실 비자 상관이 F4는 없죠. 꼭 돈 벌려고가 아니라 그냥 웬만한 네. 이제 외국에서 사시는 교포들은 다 네. 그걸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F4 비자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할 거든요. F1, F2. 폼이다. F4. 네. F4. 뽀뽀나 남자군요. F4 비자고 이게 제외 동포 제외 비자예요. 동포.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조선족 우리 동포 해외 동포 분들이 하는 거고 F4 비자는 이제 동포들에게 제공된 비자이기 때문에 뭐 평범한 영리 활동 가능하고. 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게 다른 비자와 조금 차이점이 좀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F3나 뭐 혹은 다른 것들은 어떤 F6 비자라는 게 또 유명한 게 네. 있습니다. 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 비자. 외국인. 외국인. 보통 그 이주 이주 여성 여성들. 다문화 가정 네. 분들이 이제 F6 비자로 많이들 그리고 들어옵니다. F5는 영주권이죠. 영주권. 오. F5 비자가. 뭐 그렇게 대표적으로 F4, 5, 6 정도. 그럼 뭐 이게 비자가 뭐
돈을 버네 못 버네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비자가 이 비자니까 이걸로 그쵸.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행 비자 여행 비자는 없죠. 그러니까 여행으로 그냥 들어와라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한쪽에서 얘기하는 게. 요게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승준 씨 와이프의 부친이 상을 당해서 그때 들어왔어요. 예외적으로 네. 잠깐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너 들어올 수 있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되면서 지금 왜 이거 안 하고 싶고 F4를 하냐 이렇게 비춰지는 경향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 교도소에 있어도 상당하면 며칠씩 왔다 아, 갔다 할 수 있고 이거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죠. 넌 특별한 경우였는데 이제 네. 미워하면 그럴 수도 있고 넘어가고. 사실 워낙 사연이 많았으니까.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영리 활동이 법적으로는 되기는 되는 거죠. 그럼요. F4로 그렇죠. 뭐 들어왔으면 불러주는 데가 비자로 있냐 없냐가 들어오신다. 문제지. 그렇죠. 그렇죠. 영리 활동은 되는 거잖아요. 뭐 근데 F4 비자 발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비자도 안 되고 일단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전 단계로서.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어쨌든 지금 판결이 난 거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거 맞아요. 보고 이제 헷갈려 하니까 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좀 나온 지 꽤 됐는데 2019년에 대법원에 맞아요. 나온 것 판결이죠. 근데 같은데 아직도 이제 음. 다투고 있고 거부하고 있죠. 네, 일단 네, 네. 궁금한 게 이거는 위법해라고 말하는 데가 더 높아요? 아니면 비자 안 줄래 하는 데가 더 높아요? 근데 다른가? 그거라기보다는 네. 뭐 위법해 하고 했던 대법원 판결에 그 뭐가 위법하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거가 중요해요. 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절차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절차상 위법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실체적 정당성이 아니라 네.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거든요. 너 절차. 이거는 비자 거부하면 안 돼. 왜? 얘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부한 얘 거니까 잘못이 안 돼. 없어. 이건 아니고. 그거는 어. 실체적 이제 위법 여부인데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대법원은 절차적으로 사실상 이 거부 통보를 할 때 이 거부 통보를 아마 이제 뭐 전화인가 그런 식으로 하고 서면으로 안 줬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거부 처분 이거는 처분에 해당하는 건데 행정 절차법상의 그 절차를 다 지키지 않았다. 근데 사실상 이 규정은 뭐 서면으로 어쩌고저쩌고 절차해야 된다라는 게 원래 이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행정 절차법인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절차에 나온 어떤 그 절차가 맞는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도 사실은 실무자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로 보는 법령이 있을 건데 거기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뭐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으니 이제 그런 절차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판단을 받을 때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받을 때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절차를 해야 되는지 행정 절차법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건은 뭐 경미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유 때문에 사실은 서면으로 통보를 했어야 된다. 근데 서면으로 안 했으니까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네. 너네 둘이 싸웠는데 너가 잘못이 없고 넌 잘못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야 사과를 할 거면 얼굴 보고 해야지 그렇죠. 이거인 거잖아요. 네. 야 그 카톡으로 띵 하면 되냐?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거 진정한 사과가 아니지. 예, 뭐 이런 거죠. 약간 그런 한마디로. 느낌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만 다시 이거 원래대로 제대로 하면은 실질 판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이제 그래서 아직 끝나지 다시 않았죠. 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 신청을 했을 때 또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만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그럼 유승준이 잘못이 없는 거잖아. 뭔가 이렇게 자꾸 맞아요. 이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유승준은 원래 미국인이었고 어떤 그런 거가 아니었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국적이었고 미국 영주권자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입대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있어서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냥 혹시 나중에 딴 얘기 나올까봐. 네,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예, 좋아요.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다시 비자 신청하면 또 거부 처분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거 뭐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못 들어오는 사람이 딱 2명 있대요. 아 그래요? 또 있어요. 누구지? 누구예요? 김정은이요. 네, 진짜로 딱 그렇게 딱 2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 급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된 그렇군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능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쵸. 안타깝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적당히 인기가 많았으면 그래. 모르겠는데 너무 남- 많았어요. 진짜. 너무 탑인데 네. 너무 근데 그 전에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나는 군대 갈 겁니다라는 적극적인 발언으로 뭐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까 뭐 기자나 누가 물어봤을 때 아 남자로서 뭐 당연히 해야죠 이런 어떤 그 뉘앙스가 발언들에서 나지. 모두가 신뢰를 가져버린 거에 대한 이제 병무청의 판단, 병역 의무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갖는 병역 의무의 중대성에 대한 어떤 배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뭐 가장 큰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군대하고 입시. 이거 두 개 건드리면 끝장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이게 딱 걸렸죠. 아니 유승준 씨가 너무 이미지가 바른 척.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야. 약간 양아치스럽다. 약간 그랬으면 그래. 아 이렇게까지 미움받지 않았을 것 아이고 이렇게 같아. 넘어갔을 수 네. 있는데 너무 발랐어.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유재석 씨가 길바닥에 침 뱉는 걸 누가 봤으면 사람들이 오 할 텐데 박명숙 씨가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사인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박명수 씨 요즘에 안 그런가? 아니 그래도 예전에도 안 이미지라는 게 그랬겠지만. 약간 맞아요. 그렇다 근데 나 보니까 인생에서 중요해요. 박명수처럼 살고 맞아요. 싶어요. 그 이게 뭐지 병역 군대 기피하셔가지고 지금 활동 잘하시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그럼요.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싸이 씨도 네, 군대 아무래도 9번 다녀오셨죠. 그러니까. 그리고도 다녀왔잖아요. 예, 그리고 군대 맞아요. 다녀오셨죠. 네, 그렇죠. 갔다 오고. 기피 어쨌든 그거에 네, 대해서 네, 또 네. 적극적인 이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나라 음.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 진정성을 보이면 굉장히 용서도 많이 하는 나라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정이 많아. 네, 정이 다 많아. 예쁘네. 인정해줘. 그래. 두번 갔으면 인정. 근데 거기다 플러스 실력이 있으면 확실히 더 많이 열어주는 맞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잘못을 했어도 음악적인 거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맞아요. 부분에서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면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이병헌. 확실히. 근데 저도 근데 그 부분은 공감하긴 해요. 아니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서 그렇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네. 그 아까 90년대 후반 아이돌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좋아요, 90년대 뭐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음. 그때 막 그 팬덤 문화가 이제 막 발달하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나온 게 사생팬, 뭐 지금도 안티팬, 많대요. 그다음에 뭐 우리 악플, 어. 악플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법정 문제화 그렇죠, 되던 그렇죠, 게 그렇죠. 그 시기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우리 베이비복스 감미연 씨 근데 이거 진짜 눈 충격이었어요. 이거 파가지고 네,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베이복스가 다시 컴백을 했잖아요. 했죠, 했죠, 어쩜 했죠. 그렇게 그대로인지인데 맞아. 그때 너무 욕을 많이 먹었다라고 사람들이 답글을 지금 다는데 너무 라이브도 잘하더라고. 네. 그 춤도 아직도 너무 잘. 아니, 관리를 진짜. 너무 잘했어. 진짜 아니 잘했어. 무대를 하는데 밑에서 뭐 노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나나나나 나오는데 밑에서 꺼져라 이게 이렇게가 나와요. 진짜요? 근데 그게 방송문에 다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놀라울 H.O.T 쪽 팬들이었을 거. 그때 당시에 아, 감미연 씨와 H.O.T 문희준이 문희준 씨하고 열애설이 사귄다. 있었어요. 열애설이 근데 뭐 있었다는 우리는 소문. 모르지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근데 열애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감미연 씨가 굉장히 그쵸. 안티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아까 살해 말씀 협박 눈 많이 그쵸? 받았고. 눈판 것뿐만 사진, 아니라 네, 면도칼 보내고. 면도칼 같은 것도 막 맞아, 선물, 맞아.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선물이 여러 개 면도칼이 있고. 선물인 양. 선물인 양 선물인 보내서. 양.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네. 뭐 살해 협박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와, 정도로 진짜 맞아. 맞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감미연이 제일 많이 당했어. 맞아요. 진짜? 감미연 씨가 되게 많이 당했고. 요런 근데 이게 만약에 걸렸어. 뭐 DNA가 나와가지고 내가 네. 걸렸어.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협박이 무조건 될 것 같은데 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세면 벌금 집행유예 이게 여러 번 쌓이면 사실 실형 가겠지만 실형까지는 아니도 벌금 혹은 이제 너무 센 게 여러 번 걸리면 집행유예 초범이면 벌금 정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뭐 물리적 위해를 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것만큼의 어떤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 위해가 됐으면 이거 협박이 아닙니다. 근데 폭행으로 폭행으로 되는 넘어가는 거고. 거고요. 사실상 일단 시도하다가 잡혔다 그럼 진짜 심각한 경우는 그렇게까지 안 가겠지만 살인 미수까지 갈 수도 있죠. 칼 들고 그렇죠. 덤비려다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제지당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피 묻은 면도날을 뭐 8개를 정도에서 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사진도 뭐. 뭐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아닐 것 굉장히 같은데. 이 수위 자체가 굉장히 세다. 낫지 않다. 네, 그래서 네. 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요즘에 이런 사례로 판단이 된다면 요즘에 한다니까 끔찍하다. 2025년에 한다면 네. 이거는 그냥 벌금 나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만약에 좀더 뭐 높게 나오지 않을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그 당시엔 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그럼요. 규정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연예인 공인에 대한 거를 이제 하는 거니까 더 재질이 안 좋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게 이렇게 뭐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그냥 그럼요. 뭐 이런 맞아요. 굳이 해프닝, 고소도 안 하고 해프닝인 것처럼 마치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너가 인기 있는 문희준과 만나면 그런 일이 당하는 게 싸다는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도 문제 있었거든요. 삼으면 뭐 나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맞아요. 못하게 이렇게 시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네. 베이비복스가 진짜 그런 보살이 없어요. 진짜로 생각해 보면 아 엄청 진짜 예전에는 그런 거 시시하고 정말 이런 나쁜 이슈로 어쨌든 내가 피해를 받았어도 나쁜 이슈로 언론을 타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던 맞아요. 분위기였다. 그래서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액션도 취하지 그러니까 못하고 그거를 못하게 했겠죠 네. 기획사에서. 더 근데 이거 하면 이런 약간 거 진짜 오히려. 트라우마거든요. 진짜로. 아무튼 택배는 그 다음부터 뜯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진짜로. 네. 아마도 네. 얼마나 무서울 거야 진짜. 요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사생팬 이야기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봤는데 H.O.T가 다 모여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는 썰이 있었는데 집에 다 숙소에서 다 나가서 몰랐는데 토니안이 머리를 감다가 뭐 희준이 형인가 누구 있는 줄 알고 형 뭐 이렇게 형 뭐하는데 형 잠깐 비누 좀 줘봐요 이렇게 했는데 주더래요. 집에서요? 네. 그래서 고마워요 하고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다더라. 뭐 귀신이야? 사생팬이에요. 아 근데 실제로 그게 사생팬이 집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대요. 있었대요. 네. 있었대요. 오 아니, 소름. 집안 네. 진짜 소름 돋았어. 진을 친 경우 그치. 많았는데 집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거 사실 저는 이게 처음 들었어요. 남자 그룹들한테는 이게 되게 흔한 일의 어떤 특히 SM 쪽이 그게 되게 심한데요. 진짜요? 네, 진짜 SM 인기가 쪽이. 인기의 척도나 아무래도. 인기의 척도는 그리고 SM이구나. 여기에서 약간 네네. 약간 그때 당시에는 이슈가 많이 안 되고 넘어간 게 뭐였었냐면 JYJ 문제가 있었어요. JYJ가 이제 JYJ로 활동을 할 때 동방신기 말고 사생팬이 너무 많이 쫓아와서 사생팬하고 어떤 이런 좀 물리적인 그런 게 좀 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었어요. 물리적 이게 충돌. 그러니까 폭행, 밀치기 이런 거. 막 욕설도 있고 JYJ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야, 그러니까 근데 그 마당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그 녹음본들은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시아준수 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넨 그걸 찍고 싶니?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지치다 못해 욕도 안 나오는 거야. 너넨 그걸 또 찍어? 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녹음본들이라든지 그리고 막 밤에 전화 오니까 막 욕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했대요. 팬이 너무 아니죠. 심했죠. 그건 진짜 사생에서 그러니까 끊어야죠. 저는 그래서 팬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JYJ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저는 오히려 야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얼굴 팔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이러겠냐. 물론 누군가를 폭행을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사생하는 건 옳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토킹이에요. 네. 이건 아예 법도 그렇죠. 잘 만들어졌고 스토킹이 맞습니다. 미국 연예인들 시원시원하잖아요. 예. 물통 던지면 마이크 던지고. 카메라로 막 찍어버리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엄청 빠른 차를 김재중이 샀대요. 왜 샀냐? 그걸 사생팬한테 얘기를 해요. 피하려고? 예, 내가 너네 이거 왜 산 줄 아냐고. 니들이 하도 따라다니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생 택시가 맞아. 사생택시. 그렇게 빠르게 쫓아온대요. 그러니까 운전법을 드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운전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왜 샀냐? 내가 도망가려고 샀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저는 진짜 아니 이게 오죽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그러면 저런 얘기까지 나오고 저런 생각까지 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 절대로 폭행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 얘기 보고 저는 그 사건 떴을 때 그때도 그 생각했었어요. 오죽하면 네, 오죽하면 옛날에 팬덤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요즘에는 사실 자정 뭐 그쵸? 자기들끼리 어쨌든 그 어느 수위를 넘지 않기 위한 게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있죠. 있어요. 정상적인 좀 팬들은 자중을 해요. 근데 좀 선 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겠죠. 여전히 댓글도 있지만. 댓글도 보면 되게 좋은 팬덤들은 누가 조금 거슬리는 글을 써도 댓글로
이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런 의도로 얘기하신 게 아닌데 너무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다 대놓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그 댓글을 밀어버리고 안 보이게 해버려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얼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 세븐틴 팬덤 캐럿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아이돌 다루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세븐틴 팬덤이 좋구나. 저는 그랬었어요. 그 영상에 다루실 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왜냐면- 감사할까? 왜냐면 캐럿들이 선풀을 달아주나 네, 보다. 저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제 와서 이제 달아주신 댓글들 내용이 그래요.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고 솔직히 이것도 내부적으로도 다 알고 있고 누군가는 얘기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솔직히 좀 좋다고 본다. 이렇게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댓글들이 막 되게 많이 달려요. 아닌 댓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캐럿 팬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세븐틴이 오래가는 이유가 있네요. 네. 팬들도 성숙하네. 정말로 정말로 많이 한 번 재계약했죠. 세븐틴도. 역시. 그런 게 하여튼 그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이런 뭐 그죠. 아까 말한 악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부족했어요. 맞아요. 부족했죠. 그래서 뭐 좀 극단적인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연예인분들도 많이 생겨났었죠. 그러니까요. 전 뭐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예전에도 정말 많았지만 예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그게 같아요. 정의 구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전에 유니 씨, 네. 유니 씨,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면서 많이 뭐랄까 긍정적으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분인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맞아요. 잘 추고 연기도 잘해. 끼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여러 가지 댓글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뭐 어른들은 몰라요. 뭐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있어요, 어떤 뭐 있어요. 시트콤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뭐 이렇게 청소년 드라마? 청소년들의 어떤 고민을 담은 어떤 그런 거를 하나씩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주병 하는 역할을 한번 맡은 적이 있어요. 유니 씨가. 근데 진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연기를 좋은 표현입니다. 연기를 너무 잘했으니까 진짜 꼴 보기 싫게 너무 잘한 거예요. 진짜 그런 역대로. 네, 그런 역대로 막 기억이 나. 거울 보고 약간 맞아요. 그런 거. 예. 니들은 안 예뻐서 몰라. 뭐 약간 이런. 둘이 굉장히 공감대가 어마어마해. 왜냐 보는 기억이 있으니까 그게 근데 이쁘니까 그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래. 안 이쁜 애한테 주면 그렇지. 공감이 안 돼. 맞아. 그때는 여자는 약간 조신해야 되고 여자는 잘난 척하면 안 되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윤희 씨가 너무 찰떡같이 잘했어. 정말 너무 잘했어.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이미지가 그렇게 됐구나. 네, 뭐 올려가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꼬리치는 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가게 되고 그러다가 제키 이야기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키 영화가 있어요. 세븐틴이라고. 맞아요. 제키가 주연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어. 맞아요. 거기에 윤희 씨가 또 나와요. 진짜.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아무래도 청춘 영화다 보니까 누군가 여자친구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썸 타는 약간 이런 역할로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도 또 그 이미지가 여자친구가 나왔구나. 더 나빠져. 좋지 또 않은 거죠. 또 약간 너 역시 얘는 약간 그런 이런 거 약간 이런.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가수 커리어까지 역할을 같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맞다. 제키랑 엮여서 욕을 더 많이 먹었다. 그래. 라는 그랬어. 생각이 조금은 있겠네요. 왜냐면 그때 또 제키가 또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제키인데 그렇구나. 세븐틴이라는 근데 그 영화가 정말로 영화 자체는 개차반인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또 그 재미가 있어요. 또 기억 말도 안 되는 막 지금 강성훈 컴백한대요. 알아요? 저는 그거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배역 악플이 이미지가 되게 집중됐을 수 있겠네요. 이미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을 욕하는 게 되게 어떤 뭐 정의인 것처럼 맞아. 그렇게 돼버리는. 때는 참 악플이 얼마나 실제로 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맞아. 얼마나 사람을 그리고 그때 대처를 잘 사실은 몰랐어. 다시 시해야 된다 생각하고 맞아. 사실 이거 기획사든지 그 소속사에서 다 대처를 막아줘야 적극적으로 이걸 했었어야 더 적극적으로 되는데. 해줬어야 되는데 요새는 다 고소해요. 아이유, 아이브 등등 해야지. 전부 다 되게 고소하고. 좋은 해야지. 방향이에요. 해야지, 맞아요.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줄어들거든요. 잘못은 잘못이니까 해야지. 그래서 관련 법제도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죠. 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라든지 네, 맞아요. 뭐 스토킹 처벌법도 네. 신설됐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너무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생겨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야기 나온 김에 요거까지만 제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악플은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처벌받는 거 네,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기본 상해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본상해죄는 처벌받는 그 기준, 그렇죠.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어떤 기준이 돼야지 악플로 혹은 어떤 뭐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 요런 게 충족이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들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 명예훼손과 모욕을 조금 크게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두 개가 나뉘어지고요. 그렇죠. 나눠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간 쓰레기다. 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OX로 되지가 않죠. 사실이냐 허위냐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인간 쓰레기가 OX로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어려워. 사실이냐 아니, 거짓말이냐.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이라고 경멸적 표현. 나 강경이야. 너가 너무 싫어. 이런 거를 경멸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네. 뭐 1위는 옛날에 감옥에 다녀왔어. 이러면 OX가 딱 되잖아요. 감옥에 그쵸. 다녀왔거나 안 다녀왔거나. 제일 전과자야, 이런 거. 전과자 되는데 인간 쓰레기야. 이거는 OX가 아니야. 나한테 그냥 너무 경멸적 경멸적 아니 경멸적 내가 감정. 누구의 이런 뺨을 건 때렸어 모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행동을 보고 이런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쓰레기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멸적 표현이잖아요. 네, 그냥 표현이잖아요. 경멸적인 맞아요. 감정을 담은 네. 표현. 그런 건 이거는 모욕입니다. 모욕이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저 연예인은 전과자야. 고등학교 때 무슨 감옥에 다녀왔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혹은 이게 불륜이야. 이런 거. 불륜이야. 이건 불륜일 이거는 OX 정확히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명예훼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전과자가 팩트여도 이거를 막 말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사실을 말해도 네. 명예훼손 이제 다들 그죠, 아실 그죠,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그죠. 거짓이면 더 가중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근데 명예훼손과 모욕 이제 구분하는 거는 이게 OX로 딱 나뉘냐 안 나뉘냐로 생각하시면 아 좋습니다. OX로 나뉘냐 안 나뉘냐 과거에 불륜을 오케이, 했다. 오케이. 했거나 안 했거나 OX 딱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인간 쓰레기야. 이거는 OX가 안 됩니다. 이거는 나의 그 너에 대한 마음 표현. 네. 그러면 좀 극단적이긴 한데 무대 위에서 되게 불성실하게 내가 했어. 그래서 그 무대에 대한 평가로 악플로 좀 격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 이 새끼 무대에 거지같이 하네라고 썼어. 그럼 이거는 악플의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지같이 하네. 제가 봐서 저는 모욕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격하게 표현했다. 격하게 표현했다 정도. 물론 얘가 이걸 한 10번쯤 남기고 약간 수위 높은 걸 섞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를 만약에 악플로 고소하는 건 자유거든요. 근데 그죠. 그지같이 하네 하나 가지고 모욕죄로 될 정도는 아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맞으나 이렇게 왠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10번 하면 달라집니다. 예. 근데 횟수가 근데 아까부터 얘기하시는 게 횟수가 생각보다 은근히 중요한 것 네. 같더라고요. 적지 않은 횟수가. 인간 쓰레기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악플을 예를 들어 네. 한 번만 해도 잡아내면 너무 전 국민의 범죄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과한 표현이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한 번의 표현으로 다 이거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맞아요. 그럴 그렇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대를 진짜 성의 없게 했어. 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뭐 아니면 좀 더 격하게 욕을 섞어서 했어. 그러면은 사실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악플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욕을 했다고 해서. 근데 성의 그 성이 있다 없다가 사실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OX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욕 쪽으로 빠질 네. 것 같습니다. A가 성의 없게 무대를 합니다라고 남겼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피드백 아닙니까? 그거는 이거는 뭐 어디에도 걸릴 수가 그거 없는데 제 피드백이야. 돈 받고 저렇게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말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걸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양아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런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떤 건 또 괜찮고 어떤 네. 건 안 괜찮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진짜 근데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맞아요. 이런 게 많이 적었지. 지금 맞아요. 만약에 이 네네네. 시절에 그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변호사님들 꽤나 바쁘시지 않을까. 캡처 신고 예. 진짜로. 열심히 캡처 딸 거야. 네네네네. 팬들이 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네네. 오늘 우리 1세대 아이돌들, 그렇죠? 1세대 아이돌들의 사례를 좀 다뤄봤는데 네네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하자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의 이런 경험과 그다음 법적 분쟁이 결국 오늘날의 그 연예계 그럼요. 제도에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 좀 해봤습니다. 네네. 뭐 표준 전속 계약서가 생긴다든지 또 명예훼손 그렇죠. 대응이 이제 강화됐다라든지 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모두 과거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생겨난 노력의 결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90년대 같습니다. 아이돌들의 희생으로 지금은 그나마 많이 나아졌다. 물론 뭐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건 또 팩트예요. 지금 정도면은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크게 문제 없이 그래도 굴러가는 그럼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긴 해봅니다. 요즘엔 그래도 맞아요. 큰 문제가 지금 없으니까. 악플 뭐 유튜브에 올린 악플도 그거 조회해가지고 해버리잖아요. 네, 이제 하니까 해버리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미국 사이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는 맞아요. 그냥 넘어가고 못하고 이제 확인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도 다 잡아내죠. 신원 확인해서 다 이제 또 신고 장원영이 고소하고 큰일했죠. 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을 열었어. 좋은 이젠 일이죠. 많이 악플에 대해서 이게 정말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강화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호돼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 맞아요. 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이 좀 현실보다 한 발짝씩 늦게 따라오기는 하지만 네. 어쨌건 결국은 사회를 변화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정리하고요. 오늘 방송 이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도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놀러라였습니다. 놀러 와.